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51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호시탐탐 요 자리를 노리고 있는 장선희 기자고요. 제 곁에는 SBS 문화예술 전문 기자, SBS 터줏대감 김수연 기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커튼콜의 초대 손님은 최근 첫 음반 베토벤 윤희상 바버를 발매한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 홍석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네. 한번 혹시 모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자면. 네. 저는 네. 광주시립교향악단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홍석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더, 조금 이렇게 더 쭉, 써주세요. 네.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이게 단데요. 이게 단데. 네. 네. 그 전에 네. 저기 유학을 가셔서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네,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네. 이제 베를린에서 유학을 마친 후에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라는 작은 도시 오페라 극장에서 네. 수석 카펠마에스터로 한 5년간 오페라를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는 한경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을 잠시 맡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 네. 직장인 광주에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홍석원 그러니까 예술 감독님이신 예, 거죠? 예. 네. 홍석원 감독님을 그 오페라 하실 때 몇 번 배웠어요. 네. 맞아요. 그때 네. 언제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몇 편을 만홍 때도 만홍 때 뵀던 뵀었고 그리고 나부코 때도 나부코 때도 네. 나부코 때도 봤고 그래서 네. 오페라 하실 때는 뵀는데 제가 광주시향에 가시고 나서는 광주에 가기는 힘드니까 사실 좀, 교향악 축제 때 예. 오기는 하시지만 제가 그걸 이렇게 놓쳐가지고 못 봤는데 어쨌든 이번에 음반으로 예.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광주시향 첫 음반이 이제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가 됐는데 좀 이번 앨범 소개를 좀 해주시자면. 예, 이번 앨범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윤찬 피아니스트의 콩쿠르 후에 처음으로 이제 도이체 그라모폰 앨범이 나와서 엄청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원래는 계획은 저희 광주시립교향악단에서 이제 저희 음반을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만 하려고 저희 오케스트라 곡만 이제 음반을 넣으려고 했다가 이제 제가 임윤찬 피아니스트와 작년에 연주를 같이 하고는 그냥 한 번에 반했다 그럴까요? 반한 후에 녹음 작업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냥 콩쿨 전이어서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막 슈퍼스타는 아니었을 때라 조금 더 과감히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임윤찬 피아니스트께서도 흔쾌히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그거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이거를 네. 하기로 추진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6월 이제 반클라이번 콩쿠르 우승한 이후에는 이윤찬 피아니스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덩달아 이 음반도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됐는데 이런 건 솔직히 생각 못하고 다 이렇게 그죠. 순서상으로는 그게 먼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좀 부담도 됐죠. 이제 이게 딱 발매가 되면은 모든 분들의 관심을 받을 음반이 됐으니까 이제 네. 녹음할 때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네. 되게 그랬어요. 네. 원래는 이제 저는 이제 광주 사람은 아닌데요. 네. 광주 사람 아닌데 이제 윤희상 선생님이란 분은 이제 저희 음악가들한테는 워낙 그냥 훌륭한 음악가시니까 그분이 이제 광주를 위해서 쓴 곡이 하나 있는 걸 이제 다 저희 음악가들은 그쵸. 다 아니까. 네. 근데 그 곡을 녹음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녹음을 개인적으로 막 너무 레코딩에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곡은 그래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건데 네. 그게 이렇게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광주시향에서 이 윤희상의 광주의 영원히를 한번 녹음해서 음반을 내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된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아티스트로
네, 임윤찬 군을. 네. 제가 임윤찬 군을 남들보다 좀 더 먼저 사랑하고 반하는 덕분에 좀 더 이런 작년에 처음 보셨다는 예.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만나셨고 좀 어떤 점에 이렇게 반하셔서 차별을 권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송년음악회 때 날짜도 정확히 기억납니다. 12월 24일이었는데 네. 저희 이제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희가 협연자 섭외를 그죠. 이제 협연자를 찾다가 너무너무 잘 치는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좋다고 같이 하자 그래서 하다가 만났어요. 음. 근데 처음에 만나서 저희가 3일 봤으니까 이틀 같이 연습하고 네, 연주까지 네. 3일 봤는데 처음에 연습부터 그냥 너무 잘 쳤어요. 너무 네. 잘 쳐서 라마니노프 3번 하면은 악마의 뭐라 그러죠? 그렇죠. 뭐 네, 네, 어렵다는 거에 뭐 네. 최고로 어려운 네. 난이도 뭐 영화에도 영화에도 나오고 막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음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씩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이민찬 피아니스트는 정말 정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완벽하게 너무 잘 치고 거기다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테크닉이 너무 좋으면 좀 음악이 좀 미성숙할 수도 있다고 약간 그런 편견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네. 성숙된 음악을 저에게 보여주고 네. 제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을 그 정도로 엄청난 설득력 있는 음악을 보여주니까 네. 그냥 너무 저희 단원들도 너무 네. 좋아하셨어요. 그냥 첫날부터 저희가 이게 조금 저희끼리 보통 첫 오케스트라 연습할 때 네. 카덴자 부분은 건너뛰세요. 이제 시간도 그죠. 네. 보통 건너뛰는데 첫날 연습하는데 이제 의례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둘째 날 연습하기 전에 단원분들이 아니 카덴자 들어보면 안 되겠 이 정도로 진짜요?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카덴자 윤찬 군한테 카덴자 좀 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준다 그랬더니 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카덴자는 오케스트라는 사실 쉬는. 카덴자라는 게 이제 협주곡 있을 때 오케스트라는 쉬고 솔로가 혼자 자기 기량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연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연습할 때는 시간 절약하려고 건너뛰는데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단원분들이 다 많은 분들이 연습할 그러셨어요. 때도. 그래서 저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잘됐다 한번 와 다들 막 그냥 이러고 봤어요. 그렇구나. 연주 때도 네, 그게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실 임윤찬 군이 그 방클라이번 콩쿠르에서 결선곡으로 쳤던 거잖아요. 라흐마니노프 3번이. 네. 약간 콩쿠르 나가기 전에 예행 연습 같은 그런 느낌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윤찬 군이 더 잘 알 텐데 그냥 저희는 그런 거 뭐 별로 신경 안 쓰이고 저희 연주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 같이 너무나 즐거운 제가 뭐 다른 이렇게 그래서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순해 보여도 기가 센 편인데 연주 때 기로서 웬만한 분들한테 눌리지 않는데 윤찬 군한테 기가 좀 빨리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요? 그래서 젊어서 다른가 막 이러면서 저도 나름 젊은 지휘자인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 30대 지휘자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1년 사이에 40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보다 뭐 한참 한 20살 가까이 어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에너지로 저를 근데 임윤찬 군도 제가 이제 기자간담회 이 음반 발매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계셨지만 임윤찬 군한테 광주시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딱 그랬거든요. 라흐마니노프가 좋아하는 오케스트라가 필라델피아였는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인데 자기한테 광주시향이 마치 라흐마니노프한테 필라델피아 같은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고맙고 네. 너무 저도 감동받았죠. 그래서 저건 진짜 최고의 찬사인데 그때 했던 얘기가 첫 리허설 때부터
이렇게 이런 스피릿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단원들은 처음 봤다라고 네. 임찬 군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피릿이라는 말을 사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뭐 사실 영어를 말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막을 쓰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약간 고민하다가 네. 그냥 스피릿이라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그럼 그걸 뭐 영혼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조금 뭐, 그 한국말로 직역하기가 쉽지 않은 좀 어려운 네. 말인데 그래서 그 스피릿 그게 뭐예요? 진짜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저는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혼이 담긴 연주라고 네. 표현하고 싶은 건데 네. 근데 이제 그저 연주자들이 얼마나 이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연주하느냐가 네.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광주시향 처음 와서 딱 느낀 게 이분들은 조금 진짜 뭔가 더 실어서 하시는구나. 혼을 더 혼을 담아서 실어서. 하시는 그런 그걸 느낌이 느끼셨어요. 조금 더 다른 제가 뭐 광주시향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시향가 작업을 해봤는데 네. 좀 특별한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임찬 군도 또 느꼈나 봐요. 느낀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단원들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네. 저희 시향 선생님들도 기분 좋아하실 텐데 네. 어떻게 말을 잘하든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근데 또 네. 앞으로 뭐 더 좋은 오케스트라 이제 만날 거는 너무 이제 네. 분명한 사실인데 또 좋은 지휘자랑도 많이 할 텐데 네. 저라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죠. 네. 그래서 그때 라흐마니노프 3번 했던 실황이 사실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래서 막 가서 계속 듣고 해서 사실 이것도 임찬 군의 우승 이후에 굉장히 조회수가 올라가는 네. 상태인데요. 예. 그래도 여기서 잠깐만 한번 맛보기로. 네. 예. 3악장만 저희가 다 틀어드리고 싶지만 이건 너무 길어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3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라흐마니노프 3악장 네, 네. 3번 협주곡. 3번 협주곡 네, 피날레 듣고 오셨는데 많이 들으셨나요, 본인은? 아예 저는 예, 네. 제가 한 연주는 네. 많이 보면서 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근데 제가 방송한 거를 다시 보기가 너무 쑥스러워서 민망해요. 못하겠는데 민망하거든요. 네. 저도 좀 봤을 때 네. 좀 괜찮았다 싶은 연주는 자주 보고 이건 좀 아니다 그러면 안 보고 이거는 이거는- 괜찮은 연주. 그럼요. 그럼 여러 번 보셨겠네요. 네, 여러 번. 네. 뭐가 제일 좋은가요? 이 연주에서 네, 네. 네. 그냥 피아니스트가 너무 잘 치고 또 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잘한 것 같아서 네. 네. 그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게 너무 잘 드러나서 즐겨보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즐겨보는 영상. 제가 제 영상을 즐겨본다는 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음악을 보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즉석에서 해보고 너무 좋아서 즉석에서 음반에 같이 참여해달라. 그랬는데 또 임윤찬 군도 흔쾌히 너무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네.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스피릿을 느끼셔가지고 또. 네, 저는 흔쾌히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는데 협주자랑 같이 할지 아니면 저희 시향 그 곡만 네, 넣을지 네. 엄청 고민했었는데 그 고민이 한 번에 이 연주로 해결됐어요. 찾았다. 찾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같이 음반 같이 녹음을 녹음을 하자.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네, 그러니까 이 음반이 나오기로 된 거는 사실 한참 전인 거죠. 작년에 네. 이미 다 네. 계획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임윤찬 군의 우승 이후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받는 프로젝트가 돼서 결국은 이제 도이치 그라모폰 그렇죠. 예. 네, 레이블을 달고 이렇게 네. 나오게 됐는데 음반 작업하면서 좀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실황을 가지고 만든 음반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래도 다른 연주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당연히 네. 모든 연주가 다 중요하고 모든 관객분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제 녹음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연습을 한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10월 8일에 통영 연주를 녹음을 했는데 네. 이제 10월 6일에 광주에서도 한번 같이 연주를 했거든요. 네. 같이 한번 하니까 조금 더 호흡을 서로 더 잘 알아갈 수 네. 있었고 7일 날 그리고 또 엄청난 리허설을 같이 많이 하고 네. 그래서 8일 6일도 이미 광주에서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는데 이제 8일은 뭐라 그럴까요? 6일은 처음 만난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설레임이랑 이렇게 눈치 네. 뭐 약간 뭐라 표현하죠? 그런 게 좀 그런 매력이 있었다면 이런. 그다음에 8일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하나하나까지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는지 다 파악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편한 마음 그리고 조금 더 즐겁게 놀 수 있게 해줬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임윤찬 군의 제가 봤을 때 또 피아니스트의 장점이 오케스트라가 하는 그 음악을 딱 받아서 이렇게 교감을 되게 너무 잘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리액션이 또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걸 화면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예. 호흡한다는 느낌이. 예, 그죠. 진짜 같이 이게 이제 뭐 저는 거의 못 만나봤지만 어떤 협연자분들은 오케스트라가 뭘 하든 자기 거 치고 그냥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같이 같이 작업하는 앙상블 하는 능력 또한 천재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6일하고 그러니까 광주하고 통영도 또 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간담회 때.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느낌과 뭐 이런 차원에서의 다른 거였나요?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건 진짜 말로 설명하기 조금 저도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약간 8일 공연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롭게 했다 그럴까요? 서로를 더 잘 아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6일 공연이 안 좋지는 않았어요. 저 광주 관객분들도 너무
어떤 분들도 610이 더 더 그러니까 좋았다. 워낙 네. 임윤찬 피아니스트는 팬들이 많으니까 아, 6일 8일 다 광주도 보신 가고, 분이 되게 많으세요. 통영도 가고. 예. 네. 어떻게 그분들은 어떻게 티켓팅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 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통영이 좋았다, 어떤 분들은 광주가 아. 좋았다, 다 말씀 다르더라고요. 네. 네. 사실 라이브 연주라는 게 그래서 또 매력이 네, 있는 것 맞아요. 같기도 해요. 네. 예, 항상 똑같은 거는 없고. 없어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앵콜로 연주한 곡도 또 실렸잖아요. 네. 예, 예. 그럼 그것도 그 앵콜곡도 똑같았나요? 그 아니요. 광주하고 광주랑 통영하고 또 달랐어요. 달랐나요? 네, 광주에서는 더 유명한 쇼팽 녹턴 아, 2번을 해줬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관객분들이 그 뭐죠 따라리라라 네, 네. 따라 하니까 다 다 이래서 그쵸. 네, 조금 이게 유명한 거 하면은 네, 앙콜 할 때 우와 맞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이번에 실린 거는 근데 조금 덜 알려진 그렇게 곡들이더라고요. 했더라고요. 예.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일부러 덜 알려진 곡이지만 아름다운 네. 곡이라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는 앵콜곡 그러니까 라마니노프 했을 때는 앵콜곡도 이제 리스트 그 네. 초절기교 네. 중에 하나를 했는데 네. 그때는 테크닉적이고 엄청 화려한 곡들 위주로 했다면 이번에는 황제 끝나고 또 저는 오히려 막 기교적인 걸 할 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색깔의 약간 다른 색깔의 곡을 가져와서 네. 야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는 피아니스트구나 네. 생각을 했어요. 네. 혹시 황제 할 때 내가 생각하던 이 황제 해석하고 이 협연하는 피아니스트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때도 있지 않나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협주곡은 협연자 네, 좀 네. 맞춰주려는 스타일의 지휘자라 네. 그냥 어찌 보면 딱 했을 때 어떤 스타일로 치는 걸 빨리 파악하려고 네. 노력하는 스타일이라 딱 보고는 되게 우선 독특했어요. 되게 신선한 네. 이렇게도 칠 수 있네 그런 느낌을 어떤 면에서 또는요? 모르겠네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네.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네. 악보를 정말 잘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곡가가 이렇게 많은 걸 적어 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봐도 그냥 자기 스타일로 쳐버리거나 또는 다른 대가들의 연주를 그냥 따라하거나 네.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 진짜 써놓은 대로 되게 정말 잘 지켜서 연주를 함에도 자기만의 색깔이 나오는 아주 독특한. 네. 근데 그렇게 해주면 저희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써 있는 대로 해주면은 그게 어쨌든 네. 뭐라 그러죠? 규격이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신기하네. 지금 말로 하다 보니까. 네. 아니 그때 간담회 때도 2악장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되게 좀 에피소드 네. 3악장 에피소드가 있었고. 3악장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뭔가요? 네. 3악장이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네. 어떤 해석을 가지고 어떤 음악 어떤 캐릭터로 치고 싶어요. 그래서 네. 물어보니까 독일에서 술 먹고 약간 네. 춤추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 그래서 제가 아니 술 드셔도 돼요? 그러게요. 네. 안 된다. 네, 그죠. 아직 안 됐어요. 네. 근데 어떻게 알지? 네, 그냥 그랬던 일화도 있고 이 악장은 저는 기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름다우면서 슬플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되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끔 되게 슬픈 이 악장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 악장이 아름답다는 거는 사실 선율이 워낙 아름다운데 슬프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슬프더라고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왜 그래.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악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템포가
뭐 당연히 지켜야지만 그 안에서 약간씩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이제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보면서 많이 네. 바꾸고 했는데 그 얼굴에서 조금 뭔가 그냥 슬픔이 짠했어요. 느껴졌어요. 아, 네. 그냥 거기 푹 빠져가지고. 네.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젊은 나이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일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했던 기억이네요. 네. 네. 글쎄 그 임윤찬 군의 말에 따르면 원래는 이 곡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계속 밖에도 못 나가고 방에 박혀서 연습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좀 달리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방에 박혀서 연습을 하다가 그렇게 달리 보일까? 그것도 궁금했고 그게 베토벤이 바라본 우주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본인이 예, 예, 예. 그건 무슨 베토벤이 뜻일까?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베토벤이 바라본 우주는 저도 뭐죠? 모르겠어요. 아니 뭐 베토벤이 어쨌든 자기만의 이상향을 항상 가졌던 네, 사람은 사실이니까 네, 네. 그거를 생각했겠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뭐 베토벤이 하일리겐 슈타트의 그 유서를 또 떠올렸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참 이 악장에선 진짜 좀 슬프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이게 듣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맞아요. 음악이란 매력이 특히 표제 음악 아니고 이제 그죠. 내용이 없는 스토리 없는 순수 음악은 같은 음악을 들어도 맞아요. 네. 어떤 분은 너무 행복하고 맞아요. 어떤 분은 슬퍼하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너무 슬픔을 강요하고 싶은 건 전혀 네, 아니고 네, 네. 그게 너무 아름답게 듣고 이제 힐링 되시는 분들은 또 그만의 매력이 있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아름다우면서 약간의 그 뭔가 물기를 머금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뭔가 또 느낌. 다른 건 있었어요. 지휘자와 그 협연자는 보통 무슨 얘기를 음악 얘기만 물론 음악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어떤 얘기를 주로 주로 음악 얘기 근데 네. 이건 협연자분들하고 너무 달라서 협연자분들이 또 개인차가 있어서 네. 또 이렇게 되게 오픈되고 말씀하시는 네.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음악 얘기 거의 안 하고 그냥 딴 얘기 하다가 공통 네. 주제를 얘기하긴 하다가 네. 예. 근데 이민찬 군은 정말 음악에 집중된 분이고 되게 진지한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그 음악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어떤 곡이 좋냐. 그러니까 이제 이번보다 작년 12월에 더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곡을 좋아하냐, 뭐 어떤 이렇게 곡을 좋아한대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 그 제가 그냥 혼자 들떠서 막 네. 다음에 우리 무슨 곡 협연할까, 뭐 브람스 할까, 프로코피에프 할까, 뭐 그냥 혼자 난리쳐. 이윤창 피아니스트는 어떻게 뭐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저 혼자 흥분해요. 그랬던 기억이 그때 있고. 너무 좋으셨구나. 진짜. 그거는 달랐어요. 네, 좋았어요. 그렇구나. 이 앨범을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이 베토벤 윤희상 바보 이렇게. 이 장면은 뭐 언제 찍힌 사진인가요? 표지 사진은 표지, 네. 앨범 표지. 저희 리허설 도중에 옷을 보면은 연주복은 그죠? 아니고 네. 리허설 도중에 여기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의견 나누다가 우연히 찍힌. 근데 우연히 찍힌 것 치고 너무 화보처럼 잘 나왔어요. 이게 사진들이. 보니까 다 연습할 때 찍은. 아시겠지만 워낙 또 출중하셔서 우리 이민찬 군께서 뭘 찍어도 화보같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휘자님 되게 잘 나오셨어요. 저는 이제 이민찬 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옆에 상대적으로 좀 무슨 말씀이세요? 어쨌든 그쵸. 임윤찬 군이 우승하고 나서 이제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게 나온 음반이 됐죠. 그리고 그렇죠. 나오자마자 만장 이상 팔렸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음반이라는 거는 제 인생과 전혀 관련 없을 줄 알아서 그게 뭐 만장이 뭐 이런 거 전혀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실물 음반으로 만장. 이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뭐 뿌듯도 하지만 뿌듯도 했고 당연히 근데 이제 이윤찬 피아니스트의 또 인기와 그 위력을 실감하고 또 근데 기자간담회 할 때는 어떠셨어요?
그냥 그 소감이. 저는 이제 그런 거 처음에 그러니까 인생에 그런 거 해보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네. 하니까 그냥 신기했고 음. 예.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사진 찍고 이거 그냥 신기했고. 예. 네. 근데 이제 혼자 했으면 뭐 좀 긴장하고 그랬을 텐데 또 워낙 이민찬 피아니스트랑 같이 이렇게 그냥 너무 반가우니까 네. 그냥 하다 보니 네. 즐겁게 잘. 아 이렇게 클래식 음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제가 하고 뭐 이민찬 군이 하고 그걸 다 떠나서 네. 그냥 그 자체가 좀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클래식 하면 아직도 좀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번 앨범에 윤희상의 광주여 영원히도 수록이 됐잖아요. 예. 이게 여기 수록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수록을 하시게 그냥 된 저는 예. 그냥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녹음을 하려고 한 녹음을 이제 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그럴 거면은 네. 이제 광주의 영원히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베토벤이나 뭐 모차르트나 브람스나 너무 좋은 곡 많지만 이거는 그냥 이미 수천 장의 음반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저희가 하나 더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뭐 저희 시향 뭐 약간 기념비적인 거 하나 만들고 그냥 어찌 보면 이렇게 거의 모셔놓을 하나 뭐 명함 같은 거 만드는 거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오히려. 네. 그러면 뭔가 좀 의미 있는 거를 녹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게 너무 그냥 곡 제목에 광주 시립경악단인데 광주의 영혼이라고 네. 있는 곡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해보겠다 뭐 생각했죠.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그냥 그 곡 제목에 어느 도시를 넣는 일이 거의 거의 없죠. 없어요. 네. 그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소위 말하는 대가 작곡가들이 이렇게 넣은 일은 거의 없는데 네. 이렇게 윤희상 선생님은 그렇게 광주 영원이란 아예 넣었으니까 네. 그럼 이건 우리 시향이 해야 되는 의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제가 여기 표지에 이게 인터뷰 하나 잘못된 팩트 아닌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어. 네. 이게 녹음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광주 시향이 2000년대 네. 초반에.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이제 비매품이죠. 그냥 아, 네. 일반에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그냥, 소위 이제 소장 기념품처럼. 이렇게 예. 제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는 네. 반성을 하고 있고. 아, 근데 뭐 공식적으로 네, 이렇게 네. 일반에 판매하는 걸로는 처음이 맞죠. 예, 그죠? 그래서 네, 이제 공식적으로 그것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네. 이제 광주 영원이 이렇게 딱 쳐봤는데 네. 광주 시향 연주한 게 없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딱 유튜브에 딱 광주 영원이 치면 그래도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럼 이 곡을 녹음하자. 네, 그래서 시작된 게 이 프로젝트. 네. 네. 그러니까 광주여 영원히가 윤희상이 1981년에 맞아요. 작곡한 곡인데 네.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면서 예. 그래서 이제 쓰여진 곡이라고 맞아요. 돼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광주 시향이 하는 게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소위 타지에서 이제 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광주 시립교향악단 취임을 하고 이제 단원 선생님들하고 이제 좀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은 네. 근데 이제 조금 저희 좀 윗세대 선생님들은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그 예,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 자기 그때만 중고등학교 네. 초등학교 이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냥 네.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을 때랑 그냥 직접 경험하신 분들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이 곡을 연주하는 거랑 네.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진짜 광주에만 네. 계세요. 네. 그냥 저처럼 미디어로만 이랬겠거니 하고 한 거랑은 이게 소위 말한 그 스피릿이 다를 네. 수밖에 없을 것 네. 같다는 생각. 네. 딱 연주를 하면은 또 다른 그게 뭔가 약간 그 투쟁 너무 정치적인가 뭐 약간 그런 기운이 확 와요. 그래서 딱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르죠. 다른
제가 감히 말씀드렸던 거 네. 저희 시향보다 잘할 수 없다는 거는 네, 그 네. 거기서부터 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이 곡을 광주시향보다 더 잘하는 악단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거 조금 또 여담인가 조금 네. 뭐 어떤 현악기 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단선율로 그러니까 제가 공연장에서 느끼기에는 거기 한스러운 영이 우리 공연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바이올린이 선율을 네, 네. 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음정이 미묘하게 다 안 맞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더 이게 더 한스럽고 더 예.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 벨린필이나 뭐 빈필이나 이거 하면 이런 음정을 못 만들 텐데 혼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깨끗하게 음정이 나오면 절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네. 근데 이분들이 일부러 음정을 틀리려고 틀린 게 아닌데 네, 네. 저 약간 윤희상 그 작품에서 국악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국악이죠. 있거든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윤희상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는 게 동양적인 사운드를 네. 국악 소위 말하는 우리 국악 사운드를 서양 악기로 구현해낸 네, 걸 네. 가장 큰 그죠. 업적 중에 네. 하나라고 평가받는 분이니까 네. 이게 국악적인 요소가 당연히 들어가고 네. 그런 국악적인 그 뭐 장단이나 네. 또는 그냥 그 뭐지 아리랑을 불러도 이게 네. 음정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네, 뭔가 네. 그런 거는 솔직히 우리나라 악단만이 할 수 그죠. 있는 장점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저희 자화자찬 같지만 네. 다른 음반들보다는 저희 한 게 훨씬 네. 네. 좋게 들리더라고요. 네. 네, 더 맞게. 예. 네. 그래서 또 그거를 통영에서 예. 윤희상의 고향인 통영에서 통영에서 연주했다는 했던 것도 게, 예, 좀 지금 의미가 많은 음반인 건 네. 사실이었죠. 예. 네. 이게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나온 게 참 저는 신기해요. 저도 네. 제가 상상 네. 그러니까 저는 음반을 낼 것도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레이블이 달릴 거는 네. 딴 저는 이제 솔직히 녹음보다는 관객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거 좋아하는 네. 지자라서 그거는 저랑 제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참 모르겠네요. 이렇게 네. 될지는 몰랐고. 네. 그래서 함께 실린 게 이제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인데 이것도 넣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버 이 곡이 뭐 작곡 의도는 어떨지 뭐 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애도에 많이 쓰이는 네, 곡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 대통령 뭐 이렇게 장례식인가 뭐 할 때도 쓰였던 것 같고 네. 예, 등등등 그런 의미로 좀 하니까 그 꼭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이민찬 피아니스트 같이 요즘 시대상이 조금 네. 팬데믹으로 희생된 사람도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요즘 또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전쟁이 있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야 아직도 21세기에 이렇게 네, 사람 말도 안 되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뭐 어쩌지 막 이러면서 네, 그냥 네. 예, 뭔가 마음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네. 애도의 의미로 넣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저희 광주 시립경악단 현악기 분들의 그 독특한 좀 이렇게 애절한 걸 표현을 잘하시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네. 이 곡이 참 잘 맞겠다 해서 넣었는데 또 뭐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네. 여러 의미로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네. 협연곡은 이제 베토벤의 황제인데 예. 만약에 다음에 또 뭔가 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어떤 곡을 하고 싶으세요? 연주 아니면 녹음이요? 아니요, 협연곡을. 이민찬 네, 곡을 네, 네. 어, 이번에는 협연을, 그러니까 라흐마니노프를 했고, 하셨고 네, 지금 앨범 하느라고 또 이제 네. 베토벤 황제를 했는데 네. 만약에 또 한 번 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떤 곡을 저는 하고 브람스 2번 하고 싶어요. 싶어요? 왜냐하면 기니까 오랫동안 같이 하고 싶었어. 짧게 끝내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네. 러닝 타임이 50분 되나요? 아, 그렇구나. 네.
이거는 좀 황제는 벌써 끝났어 이런 네, 느낌이 네. 조금 있어요. 네. 예. 근데 황제도 짧은 작품이 아닌데 거의 네. 40분 가까이 되는 작품인데도 워낙 이렇게 빨려들게 치다 보니까 짧은 느낌이 있는데 아, 네, 브람스 2번은 이제 엄청 긴 네. 곡이라 아, 긴 곡으로 좀 더 오랫동안 같이 연주를 하기 위해. 그게 또 브람스 이 피아노 협주곡 2번이 너무 너무 어려운 좋죠. 곡이라 네. 너무 어려운 곡이라 웬만한 네. 피아니스트는 또 소화할 수 없는 곡이라 진짜 잘 그리고 네. 이제 또 그것도 있으니까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은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거의 대화하는 거거든요. 아, 네. 이런 황제 같은 경우는 물론 대화하지만 독주 부분이 조금 더 돋보이게 네. 하는 곡인데 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협연자 분이 오케스트라를 정말 잘 이해하고 반응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고 싶. 네. 네. 지금 앨범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예. 뭐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이 앨범 나오고 나서 뭐 좀 저는 뭐 별로 달라진 건 크게 없고 네. 그냥 연락 많이 안 됐던 분들에게 종종 연락 오는 거 축하한다 그러면서 뭐 그 정도고. 근데 저는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네.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실황 연주 준비하면서 또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죠. 이쯤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제가 설명. 네, 네. 네. 예, 저희 광주시립교향악단이 그때 임윤찬 피아니스트와 라마니노프 3번 했을 때 네. 이제 2부에 했던 곡인데 무소로그스키의 전람의 그림이란 곡 중에서 피날레 장면 제목은 키이우의 문. 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긴 거죠? 키이우의 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무소로그스키가 자기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제 그 그림마다 표현을 한 곡인데 네. 네. 이제 키이우의 문이라는 그림을 보고 이제 작곡을 한 곡이에요. 네. 아. 예전에는 키예프라고 그렇죠. 불렀던 네. 이제 네. 전쟁 이후에는 네. 키이우라고 바뀌었으니까. 하죠. 네. 네.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네. 네. 들어보시죠.
네. 네, 지금 들은 곡이 키우의 문. 네. 네, 듣고 왔습니다. 대중한테 이 앨범이 좀 어떤 의미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좀 있으세요? 우선 가장 큰 거는 네. 그냥 클래식 음악을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음반이 됐으면 네. 좋겠고, 음. 조금 더 이제 뭐 당연히 임윤찬 피아니스트에 대한 관심은 너무 큰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1도 안 하고, 이제 저희 시향 광주시립교향악단에 담긴 그 광주의 영원이야 바버 곡도 같이 좀 알려지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희망도 없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광주시향에 주로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시지만 또 이제 다른 프로젝트로 이제 공연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저는 오페라 지휘자로 먼저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거 이런 거 있으신지. 뭐 제가 유럽에서 아무래도 오페라 극장에서 일하다 와서 그런지 네. 처음에 한국 귀국했을 때는 주로 오페라 네. 작품 많이 했었고, 뭐 국립오페라단에서 마농도 네. 했었고, 그다음에 나부코, 나부코. 네. 그다음에 올해가 베르디의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한국 초연도 네. 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오페라만 하고 네. 교향곡을 너무 못해서 좀 뭔가 섭섭 아니면 뭔가 더 교향곡을 네. 다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그 심포니 교향악단에 있다 보니 네. 오페라보다는 교향곡 쪽에 더 하니까, 그 아무래도 무대가 조금 오페라가 유럽만큼 한국은 그게 아니니까 많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항상 오페라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재밌어요. 오페라 하면은 이제 뭐 무대 연출, 뭐 미술, 네. 가수들 뭐 같이 작업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 협업했을 때 그 시너지, 총 작품 하나 나왔을 때 그게 너무 보람 있고 뿌듯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교향곡 하면서 혼자 막 오케스트라랑 지휘자만 막 박수 받을 때랑, 솔직히 오페라 하면 지휘자는 저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잘 안 보이죠. 보이지도 네.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종합 작품 하나 만드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뿌듯함이 또 있어서, 네. 내년에 나부코를 한 번 더 하죠. 내년 12월에. 네. 그것도 국립오페라단. 똑같은 다시. 재연출로 하는데, 네. 그땐 연출이 좀 달라질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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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오페라를 주로 하는 지휘자들도 있고, 또 어떤 지휘자는 이렇게 양쪽을 다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페라랑 같이 할 경우에 뭔가 오페라를 해봤기 때문에 얻는 뭐 어떤 다른 게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꽤 있는데, 네. 이게 또 이게 한쪽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한쪽만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다 네. 있으시니까 뭔가 이렇게 편견을 갖고 하는 건 좀 드리고 싶은 건 전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오페라를 하면은 가장 하면서 도움이 됐던 게, 첫 번째는 계속 시각적으로 뭔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뭔가 음악만 할 때도 이제 상상이 좀 되면서 네. 뭔가 좀 구현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교향곡을 할 때도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보여요? 막 이거는 이렇게 연출이 되겠거니 뭐 이러면서 약간 스토리도 조금 더 보이고 뭐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오페라를 하다 보면 노래 성악을 계속 같이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이제 기악만 너무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테크닉에 좀 신경 쓰다 보면 이제 노래하는 거에 좀 소홀해질 수 있는데, 결국 기악도 악기를 통해서 자기가 노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페라를 많이 하면 저도 오페라 지휘하면 노래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노래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지니까 네. 조금 더 교향곡 할 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그림이 보이셨어요? 임윤찬 군이랑 협연할 때랑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광주의 영원히 할 때는 네. 너무 이게 적나라하게 어느 정도 표현된 그 군중들이 행진하는 장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포탄이 총알이 날라오는 장면 이렇게 다 네. 이렇게 표현 그런 거는 뭐 그냥 또 저희가 네. 이제 미디어로 봐왔던 그런 영상들하고 그쵸. 계속 섞이면서 네. 그런 공감각적인 심상이 네. 계속 네. 막 오는 거죠. 그런 심상을 떠올리시면서 또 그 막 조율도 하시고 네, 그렇게 그 돼요. 무대 위에서는 진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저는 네. 연주할 때는 조금 뭐 맞고 안 맞고 이쪽 그건 이제 연습 잘 돼 있으니까 대부분 네. 그냥 맡기고 그냥 제가 약간 연기자가 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연극 배우? 네, 좀 심지어는 저는 단원분들한테 종종 연기자가 되시라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저번 주에 토스카를 했는데 첼로가 막 고통선열 비올라랑 막 고음에서 고통스러운 선율 하는데 그게 자기 애인이 고문 당하는 거를 네네. 보면서 괴로워하는 소리. 그러면은 그 첼로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자기 뭐 애인이든 남편이든 그게 고문 당하는 걸 상상하면서 좀 괴로움을 느끼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너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연기. 네. 뭔가 좀 조금 더 애절을 하고 좀 막 하는데 어떤 분이 남편이 고문 당하면 너무 기쁘다. 그래서 좀 웃겼던 거. 농담이 근데 저도 왜 공감이 되죠? 왜 이래요? 기쁨의 전율이 이렇게. 아니 근데 토스카의 그 장면을 알면은 좀 너무 그렇긴 진짜 거기는 막 진짜 피나고 막 죽기 직전 가는데 그냥 그런 에피소드. 피는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노래해야 되니까. 그런 그런 의미에서 연기를. 네. 그러니까 뭐 예. 광주의 어머니도 이제 진군하는 장면인데 그러면 진짜 이게 팔을 쓰면서 약간 진군하는 네.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랑 그냥 단순히 약보 보고 음표를 걷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구나. 네. 그런 부탁을 드리고 네. 다행히 다 잘 해주시, 네. 다 잘 따라와 주셔서 믿고 와주셔서. 근데 베토벤의 황제 같은 거는 그런 게 뭐 표제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음악이 어찌 보면은 더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너무 이게 해석의 다양성이 너무 열려 있으니까. 네. 오페라나 이렇게 광주의 어머니 같이 표제 음악들은 딱 그건 그거예요. 아, 슬픈 그쵸. 곡이고 네. 기쁜 곡이야. 근데 네. 황제 이악장 같은 경우는 아름다울 그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 음, 그런 거에서 그쵸. 이제 네. 네. 사막장도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임윤찬 군이 뭐 독일에서 술 마시고 네. 뭐 이렇게 그런 네. 충곡 같은 네. 그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또 다르게 네.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저만의 그건 다 만들어는 와요. 네. 그 스토리텔링은 다 오는데 근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네. 또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이 여러 곡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황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제목하고 이 어떤 공연할 때 느낌 제목이 있는 걸 할 때랑 또 없는 걸 할 때랑 좀 다를 것 다르죠.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라는 게 작곡자 자신이 직접 붙인 거면은 네. 공연에 엄청난 도움이 되죠. 그 아. 사람이 정말 이걸 원해서 네. 이걸 표현하고 싶었구나라는 거 아니까 해석이 훨씬 쉬워지는데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작곡가는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출판하는 분들이 조금 더 잘 팔리게 뭔가 하기 위해서 작품 이제 이름 붙인 이름을 게 붙이고. 예. 네, 그럼 그게 본의가 왜곡될 때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네, 이 황제도 베토벤이 직접 지은 아닌 걸로 이름은 알고 아니죠. 있습니다. 예. 뭐 교향곡도 뭐 운명도 자기가 한 게 그죠, 아니고 예. 합창도 아니고 네, 네. 네, 근데 황제라는 요거는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너무 당당하게 이게 뭔가 그죠, 뭐라죠? 예. 시작부터 뭔가 네. 대관식 같은 그죠. 그런 느낌 들고 빰 하고 들어오니까. 예, 그러면 예. 짠 해주면 네. 피아노가 탁 네. 멋지게 등장하고 막 그런 게 더 곡 제목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게 제목이 있는 곡을 연주할 때가 더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다면서요. 아무래도 그냥 교향곡 4번 이런 거보다는 네, 뭐 하나 네. 더 붙여오면 그죠. 조금 더 근데 그게 참 안 맞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아, 얼마 뭐야? 되지 않았어요. 이게 아니, 저희 뭔데요? 11월 정기 연주회 때 브루크너 4번을 했는데 네.
근데 브루크너 교향곡 4번 부제가 로man틱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정말 너무 로man틱하고 이런 곡을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브루크너란 작곡가가 로man틱 로man틱하고 전혀 아니지. 상관없는 사람이 그냥 네. 정말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네. 독신으로 산 그냥 경건한 음악을 하는데 이제 네. 근데 그거는 또 자기가 붙였어요. 로man틱. 아. 그래서 도대체 왜 관객을 모으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분한테는 그게 되게 로man틱하게 보였어요. 예. 그게 또 한 60분짜리 대곡인데 네. 언제 로man틱하게 나오나 그러다가 없고 안 나오고. 저희가 생각하는 뭐 라마니노프 같이 엄청 로맨틱 쇼팽 뭐 네, 이런 그죠. 네. 그런 거에 비하면 로man틱하지 않은데 네. 그런 부제로 약간 혼동이 올 때도 종종 있어요. 그렇구나. 재밌네요. 네. 근데 베토벤도 그 뭐 협주곡도 그렇지만 교향곡도 부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영웅 교향곡 3번이 영웅인데 그거는 이제 맞죠. 예. 네. 나폴레옹이 네. 이제 베토벤이 생각한 유토피아 그 네, 이상적인 그 자유 뭐라 그러죠? 근데 그건 황제랑 반대되는 거. 네. 그러니까 독재랑 반대되는 그거를 할 위인으로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나폴레옹이 황제 직접 모르니까 네. 팍팍 하고 네. 뭐 영웅에게 이렇게 네. 썼다 해서 네. 이제 영웅 교향곡이 된 거고. 네. 근데 부제 없어도 7번은 또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고, 네. 그런 예도 많고. 예. 네. 이제 클래식 아시는 분들은 번호랑 부제랑 이런 거 별로 음. 신경을 잘 안 쓰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전 쏠려요. 예, 제목이 예. 있으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예, 그죠. 그렇죠. 예, 예, 확실히 예, 그런 게 예. 있어서 저는 7번하고 이 협주곡 황제하고 왠지 느낌 맞아요. 비슷한 것 같다는 예, 느낌 받을 맞아요. 때가 있어요. 예. 사막장 리듬이 완전 똑같아요. 그렇구나. 예. 너무 비슷하게 들려요. 딴, 느낌이. 어떻게 되더라? 딴딴딴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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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게 그죠? 7번은 딴 따단 딴 따단 맞아요. 완전 예, 똑같아요. 예. 예. 제가 느낀 게 맞군요. 맞습니다. 네. 예. 네. 음악적으로도 맞는 얘기. 그렇습니다. 네. 네. 갑자기 딴 얘기하다가. 네.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럼 오페라를 앞으로 또 아까 뭐 나부코 다시 한다고 네. 했지만 제일 좋아하는 곡은 그러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네. 그냥 저는 제가 하는 곡이 그냥 제일 좋더라고요. 그때 하는 네, 곡이 그때 하는 곡이 별일 없으면 제일 네. 좋고. 이건 너무 쉬운 그러니까요. 답인데요. 네. 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평소에 그럼 취미로 들으시거나 이럴 때는 이 일과 관련되지 않고 들으실 때 좋아하는 곡, 선호하는 곡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네. 일과 관련된 곡을 듣기도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너무 그냥 즐거워요. 제가 할 곡을 저는 이제 음반을 되게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네. 네. 제가 할 곡을 뭐 카레아는 이렇게 했고 얀소스는 이렇게 했고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그렇구나. 들으는 걸 되게 좋아해서 또 어떤 혹자는 저한테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네. 어떻게요? 그냥 앉아서 음악 듣고 악보 보는 게 일이잖아.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편하겠어. 그건 좀 그건 아닌데. 근데 또 반은 맞고 반은 아니거든요. 네. 어쩔 때는 저도 그냥 이렇게 어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취미 생활이잖아요. 네. 그게 네. 너무 즐겁다 하다가 이제 연주 다가오면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긴 그렇죠. 하는데. 네. 스포츠를 좋아해도 스포츠부에 가면 되게 스포츠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네. 즐겁지만 힘든 네. 일이 되면 저도 뭐 항상 보면서 즐거워하다가 네. 그럼 요번 음반을 녹음하기 전에는 그렇게 다른 그 악단이나 지휘자가 한 거를 들어본 게 있으세요? 뭐 유튜브에 있는 거 조금 네. 들어봤는데 네. 그냥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보단 잘할 수 있겠다. 황제는요? 황제는 뭐 워낙 너무 많아서. 많으니까 황제는 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곡은 이제 잘 안 듣고 네. 이제 새로 하는 곡들 많이 들어보는데 이제 저희는 또 새로운 레퍼토어 찾아야 되니까 그죠. 네. 그냥 네. 시간 날 때는 또 완전 안 해본 곡들 네. 계속 들어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번 음반을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기면 저는 그냥 네.
100점? 그냥 너무 뿌듯하고 만족하고 솔직히 녹음 작업이 쉽지 않은 작업인데 네. 그냥 고된 작업인데 예, 부담도 엄청 크고 네. 그런데 그걸 무사히 잘 끝났다는 거에 그냥 기분 좋습니다. 네. 네. 광주시향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 같은 게 있다면? 그건 어쨌든 시향이라는 거는 결국 그 시민들을 위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광주 시민들이 사랑해주는 단체가 되는 거가 목표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거리두기 끝나서 모객이 좀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거의 항상 채워주시고 네. 예. 근데 이게 참 클래식 관객들이 제가 봤을 땐 제일 무서운 분들이세요. 공연 한두 번 안 좋으면 안 와요. 공연 왜 이래 뭐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실망 안 드리려고 노력해서 네, 공연 오실 때마다 뭐 어떻게 기분 좋게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이자 거의 맞음. 네, 그게 단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녹음하고 이게 저희 광주시를 더 알리는 뭐 그런 것도 너무 의미 있는 네. 일이죠. 브랜드를 가치를 올리는 건 너무 네.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결론은 저희가 그 존재 이유가 그거니까 네. 관객. 네. 관객들 위해 있으니 관객이 계시니까 저희가 존재하는 네. 거니까 그분들을 광주에서는 광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지휘하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그럼 어떤 꿈이나 저요? 계획이나? 저는 방송 영혼 아닌 것 같은데 네. 뭔데요? 얇고 길게 왜 그 방송 용어가 아닙니까? 저도 얇고 길게 모토로 세고. 네. 그러니까 그냥- 오랫동안 꾸준하게 작품 활동하면서 건강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건강하게 그냥 가족들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곡하고 좋아하는 분들하고 계속 활동하면서 이제 관객들이 또 저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면서 그냥 많은 곡 지휘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음반 간담회 때 마지막에 또 하셨던 말씀이 이 음반이 그냥 우리들만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다. 그 맞아요. 말씀 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원래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네. 뭐 그 착오로 인해서 네. 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 음반 딱 이렇게 처음 봤을 때 뭐 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한국 이름인 거예요. 딱 네. 보면은 네. 물론 베토벤 선생님 네. 다본 선생님 대단한 그렇지만 분이지만 그쵸 여기 네. 윤찬님, 광주 심포니 오케스트라, 석원홍, 그다음에 이상민 뭐 그쵸. 이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 한 명의 슈퍼스타가 나와서 그냥 음반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대한민국에서 이제 클래식 음악이 이제 뭐 역사가 짧잖아요. 네. 당연히 서양에 비하면. 근데 참 불모지였는데 네. 그때 참 옛날 1세대 선생님들부터 이게 토대를 꾸준히 닦아 오셔서 그게 쌓여서 이제 만들어진 네. 그런 음반이지 그냥 함부로 나온 음반이 아닌 거. 네. 그때 제가 간담회 때 이제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뭐 네. 저는 이제 지휘를 제가 막 음악적 영감에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저희 작은 외조부님께서 하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사람이니까 이강숙 네, 이강수 총장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지휘를 시켜주셨고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중학교 때 협연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 어머니 약간 디스하는 건데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네. 전공 안 하는데 네. 협연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협연을 뭘 협연을? 베토벤 3번 했어요. 예. 피아노로. 네네네. 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누구랑 어디랑 협연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마드리 실내악단이라고 저희 마드리 실내악단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렇구나. 그 협연을 진짜 왜 했는지 어쨌든 했어요. 네. 어머니가 하라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이강숙 할아버님께서 보시고 네. 지휘 권유를 하고 그게 한 2, 3년 피아노를 됐어요. 쳤는데 네. 주의를 하라고. 피아노 그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어서 네, 이미 네. 늦었다. 피아노는 아닌 것 같다. 네. 음악적 재능은 있는데 피아노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한 2, 3년 꼬셨어요 저를. 그래요. 그린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 음악 하시는 분이 많은 집안에서 자랐고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그냥 그렇죠. 치셨고 그런 이강숙 선생님은 이제 한예종 초대 총장. 총장님. 이제 저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지휘를 했고 네. 이제 그 할아버님이 이제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던 게 예종 말씀하시면서 네. 한국에서 이제 유학 안 갔다 와도 이렇게 한국 교육만으로도 네. 훌륭한 음악가가 나와야 된다는 취지에 이제 설립을 하신 거고 네. 어찌 보면 그 취지가 잘 결과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런 그렇죠. 시스템 뭐 안에 훌륭한 네, 음악가들이 많이 배출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네. 이민찬 피아니스트도 학교 시스템 안에서 한예종, 너무 예. 잘 됐으니까 네. 저는 혼자 생각에 참 좋아하시겠다. 이 네. 노래 들으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한예종을 안 가셨네요. 생각해 보니까. 서울대를 아, 예. 가셨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솔직히 뭐 여쭤봤죠. 네, 어디를 가야 네, 될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좀 되게 통이 크세요. 네. 그러니까 뭐 사소한 거에 하나 집착 안 하시니까 너 가고 싶은데 가라 그랬죠. 아.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인문계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네. 네. 뭔가 서울대 한 이런 좀 지금 막상 가보니 그런데 예, 그냥 그래서 갔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래서 네. 아, 이거 중3 때 그렇게 지휘를 해봐라. 그런데 지휘는 그러면 입시할 때 뭘 해요? 이게 뭐 한국하고 유럽하고 다 다른데 네. 물론 지휘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피아노 많이 쳐야 되고 아, 피아노가 중요하군요. 네. 그다음에 제가 한국에서는 지휘를 편입을 들어와서 네. 한국 지휘 입시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네. 유럽 입시할 때는 이제 피아노 많이 쳐야 되고 오페라 치면서 부르는 거 오페라 쪽이 워낙 유럽은 이제 오페라가 네. 그게 네. 주니까 네. 예, 한국은 이제 교향곡 그죠. 이 좀 더 네. 주잖아요. 근데 네. 거긴 오페라가 더 주니까 아. 그렇게 막 그러면 왜 그 오페라 이걸 다 피아노 악보로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맞아요. 예, 그거를 또 그걸 되게 중요하게 치면서 부르는 거 부르고. 불러야 돼. 아, 막 노래도 불러요? 불러요. 예. 예. 노래도 잘하시는 아니, 거예요. 네. 그쵸. 유럽은 그쵸. 예, 오페라가 워낙 많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직장의 대부분 지휘자가 기본적으로 오페라 극장에서 취직을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거를 한국이랑 다르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예전 그러니까 선배님들과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저희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그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들이 다 모든 뭐 이민찬 군은 또 손민수 선생님 너무 잘 해주시고 모든 게 쌓이고 해서 그쵸. 그래서 나온 또 그리고 그때 이제 좀 경황이 없어서 감사의 말씀을 못 드린 네.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이요? 네. 또 까먹은 거예요. 네.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우선 저는 우선 광주 시향 단원 선생님들께 제일 감사드리고 싶고 정말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운영 실장님 비롯하여 저희 광주시 다 너무 서포트 해주는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게 나왔고 그래도 이제 음반 이제 유니버설 용식 산무님께서 또 엄청 서포트 해주셨거든요. 네, 유니버설 뮤직의 이용식 산무님. 제가 틀렸나요, 발음? 아니요, 맞습니다. 네. 한 번 더 강조를. 강조를 잘 못 들으셨을까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레이블로 이렇게 말하게 해주신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이게 정말 한 명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음반 작업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피와 땀이 이게 나와서 나온 거니까 전 복 받았다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받은 사람이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 많은 분들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콩쿨 전에 이미 임윤찬 군을 미리 알아보고 미리 좀 좋아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음반을 녹음해서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슨 수상 소감 같아요. 누구한테 감사드립니다. 아니 음반 이게 너무 그때 말씀 제대로 못 드려갖고 경황이 없어서 또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잘리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저희 뭐 그냥 길게 쭉 나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웃으셔가지고 오늘 너무 많이 웃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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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귀한 결과물 음반 저도 꼭 좀 들어봐야겠어요. 네. 네. 혹시 오늘 나와서 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왜 안 물어주나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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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커튼콜 151에 홍석원 광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우리 예술 감독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소감 원래 즐거웠습니다. 듣는데. 소감 한번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너무 처음에는 좀 긴장했는데 네. 이렇게 편하게 잘해주셔갖고 네. 이게 또 편집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근데 저희 편집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고맙습니다. 계속 또 무대에서도 자주 뵐 수 있기를 저희 클래식 바라겠습니다. 공연 많이 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